언제나 그렇듯이 꿈과 희망이 너무 넘쳐서 정말 사람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쫙 펼치는 섹터가 하나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거예요. 자, 배터리 시장이 요즘 왜 그렇게 뜨냐? 왜 사람들이 배터리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죠? 왜 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큰가를 이해하면은 오늘의 목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배터리라 그러면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시잖아요. 건전지.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배터리는 이거예요. 이걸 1차 전지라 그럽니다. 보통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충전 안 하고 버리는 거 1차 전지라 그러는데, 요런 배터리 시장이었어. 근데 배터리 시장이 왜 커졌을까? 옛날에는 이거였잖아요. 배터리 하면 뭐 이런 데다 넣는 거잖아. 뭐 이런 데다 넣던지, 뭐 손목시대에다 넣던지, 뭐 그런 거였는데, 당연히 배터리 시장이 최근에 커진 이유는 이거였죠. 누구나 알듯이 이게 생기면서 여기다가 이제 이게 몇 시간 가냐, 뭐 12시간 지속이냐, 20시간 지속이냐, 30시간 지속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배터리 시장이 빵 텄는데, 그러면은 뭐 이게 지금 클 대로 다 컸잖아. 핸드폰 시장이 지금 뭐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갖고 있는데 핸드폰이 더 커질 것도 아닌데, 배터리 시장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꿈과 희망에 넘치게 볼까? 너무 쉽죠? 너무 당연하고 이거죠. 야, 잠깐만, 만약에 진짜 전기자동차가 되면은, 야, 핸드폰 하나에 배터리를 넣어서 배터리 시장이 이만큼 커졌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동차가 만약에 진짜 전기자동차가 되면은 자동차가 하나의 핸드폰이 되는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너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야, 핸드폰 때문에 배터리가 그렇게 커졌는데 전기 자동차를 생각을 하니까, 잠깐만, 만약에 여기에 진짜 다 배터리가 깔리기 시작하면은, 야, 배터리 시장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 생각해봐. 만약에 자동차가 진짜로 이렇게 된다면은 이 안이 다 배터리일 텐데 도대체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들어가야 될 게, 충전을 하는 전지를 2차 전지라 그러는데, 보통 최근에는 리튬 이온 전지라는 걸 사용합니다. 들어보셨죠? 현재까지 나온 2차 전지 중에 성능이 가장 우수한데요. 문제는 이게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아직 이걸 넘어서는 물질을 못 찾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배터리의 어떤 성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리튬을 넘어서는 물질을 못 찾고 있고, 리튬 이온 전지 내에서 뭔가를 이제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물성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여서 지금 현재 이제 그게 가장 걸리고 있는 건데, 이 전지 성능 얘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그래, 좋아. 전기 자동차가 뭐 대중화되면은 배터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 아니, 진짜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될까? 전기 자동차가 왜 대중화돼야 되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전기 자동차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우리가 휘발유 넣는 자동차하고 그냥 비교라면은 뭐가 좋아요? 단순 비교라면은 당연히 내연 자동차가 아직은 좋겠죠. 내연기관이 당연히 좋겠지. 효율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뭐 당연히 좋겠지. 그게 아니면 벌써 다 전기자동차가,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전기자동차가 뭐 내연자동차를 이미 압도했다 그러면은 이미 전기자동차를 쓰고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성능 자체는 내연자동차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내연자동차를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단기간에 걸쳐서 전기자동차가 증가하리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게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다 아시죠? 그걸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좋아서 늘린다기보다는, 그 옛날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기후협약,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국가들끼리 모여서 환경에 대한 어떤 협약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 가스 배출 목표를 어느 정도로 제한한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무조건적 채워야 되거든. 그걸 채우려면은 일정 부분 전기자동차,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참고로 트럼프는 이거 나왔습니다. 트럼프 형은 이딴 거 안 해 이 새끼들아. 그리고 미국은 탈퇴했어요. 미국은 탈퇴했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이거를 지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2030년에 온실가스 발생량을 37% 감축해야 돼. 선진국도 있고 모든 나라들이 이게 다 있어.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전기 친환경차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지만은 친환경차 쿼터제가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가능성 높죠. 친환경차를 뭐 1000대를 팔아야 뭐 내연기관차도 그만큼 팔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강제적인 쿼터 비슷한 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성능을 차치하고 저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목표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환경 규제 목표치가 있는데, 미국은 목표치가 있었는데 지금 탈퇴를 했기 때문에 2030년에 신차에서 전기자동차 비중이 30% 예상하고 있어요. 무조건 친환경차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성능이 좋건 안 좋건 떠나서. 자, 게다가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의 판매량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고 있죠. 무슨 느낌이 들어요? 증가세가 거의 멈췄어요. 그 증가세가 멈춘 게 2018년. 2019년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갈 걸 예상하고 있어요.
멈추거나 거의 0에 가깝다. 이게 내연기관 판매가 드디어 한 거의 70년 80년 팔았나? 거의 100년 가까이 판매를 해왔는데 2018년에 정점을 찍고 드디어 미분값이 0이 되는 순간이 2018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분값이 0이 된다는 거는 앞으로 거의 안 늘던지 똔똔으로 가던지 오히려 줄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드디어 맥시멈에 다 왔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 시장이 맥시멈에 왔다는 거는 앞으로 남의 MS를 마켓시어를 잡아먹지 않는 한 자기는 줄은다는 소리잖아요. 줄거나 성장을 못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불황, 내연기관의 성장이 거의 100년에 걸친 성장이 드디어 멈춘 시절이 오는 게 아니냐. 만약에 오면은 그게 잠시건 아니면 좀 지속되건, 만약에 온다면은 이거는 어떤 불황이고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당연히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거의 정지되거나 거의 약게 가는데 거의 약게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차는 비중을 올려야 돼.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면은 친환경차 비중이 좀 오르더라도 다른 걸로 메우면 되는데 이제 시장이 증가를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친환경차의 비중이 올라갈수록 자기 그걸 하지 않는, 친환경차를 만들지 않는 자동차 메이커의 MS는 비중은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차의 사람들이 굉장히 자동차 메이커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면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첫 번째 1번이거나 1.5번 정도의 얘기고, 하나 또 있어요. 이유가 요런 이유도 있습니다. 맨날 나오는 그거, 자율주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자동차가 큰 핸드폰이 된다. 이게 하나의 전자기기가 된다. 하나의 핸드폰이 된다. 그럼 자동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움직이는 컴퓨터가 될 텐데, 움직이는 컴퓨터에 내연기관을 달고 있는 게 유리할까? 전기로 가는 게 유리할까? 컴퓨터 안에다가 기름 넣어서 뻥뻥뻥뻥뻥뻥 터트리면서 엔진 도는 게 그 컴퓨터를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겠니? 그냥 전기장치로 만드는 게 잘 만들 수 있겠니? 당연히 전기 자동차가 컴퓨터라면은 무조건 유리하겠죠. 내연기관차는 자동차를 컴퓨터로 만들려고 하기에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전기차는 그에 비해서 좀 간단하기 때문에 어쨌건 컴퓨터도 전기로 돌아가니까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되면은 굉장히 유력한, 훨씬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이, 두 번째 이유가 그쪽이 커지면은 전기차가 유리하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는데, 공유 자동차 자율주행차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잠깐 요거만 지난번에 드렸던 얘기긴 한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 업체가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시장에 들어오면은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걸 예상하죠. 첫 번째가 공유 업체가 가져가게 될 표준화된 모델, 저가 모델, 그냥 길 가면은 막 돌아다닐 수많은 차들, 표준화된 차들,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고 공유차가 된다면은.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걸 타고 다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나 자기 거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그 어떤 소수의 예쁜 뭐 이런 별 모양, 삼각형,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모양의 수많은 조그마한 차들, 요렇게 시장이 반으로 나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쪽이 더 크겠죠. 아무래도 표준화된 저가 모델이 더 클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죠, 완성차 업체들이. 자, 이건 뭐 지난번에 다 들었던 얘기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런 이유 때문에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증가를 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근데 하지만 우리들의 머릿속엔 이 질문이 있잖아. 뭐가 있냐면은, 잠깐만 형,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난 거 아닌가요? 전기냐 수소냐? 꼬레아는 이쪽 아닙니까? 꼬레아는 이거 많이 민다 그러는데 아직 전기냐 수소냐가 결론이 안 난 거 아닌가요? 근데 형은 왜 전기차가 승리할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꼬레아는 뭐 둘 다 하긴 하는데 우리는 이쪽에 조금 무게를 둔 거 아닙니까? 둘 다 고려해야지 왜 전기차만 고려하세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해라기보다는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차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수소 내연기관차가 아니죠. 수소 연료, 그러니까 수소를 빵빵빵빵 터뜨리면서 바퀴를 돌리는 차가 아니에요. 수소 전기차예요. 이것도 일렉트릭 베이클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차는 수소 전기차예요.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거야. 수소를 빵빵빵빵 터뜨려서 엔진 돌아가는 것처럼 웅웅웅 하면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소차는 요즘에 없어요. 그렇게 가겠다는 차는 없어요. 아주 옛날에 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고, 이거를 빵빵빵빵 터뜨려서 바퀴를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수소 자체가 에너지 보관체예요. 수소 자체가 사실은 거의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기도 에너지 보관체잖아요. 전기나 수소나 둘 다 에너지 보관체인데, 이거를 배터리에 담았다가 바퀴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수소로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그거를 전기화해서 바퀴를 돌리느냐, 그 차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전기차, 이것도 전기차입니다. 이거를 이제 수많은 배터리를 깔아서 전기를 보관해서 가느냐, 아니면 수소를 심어서 수소로 보관해서 수소 뭐 담는 통 같은 거를 쫙 넣고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예요. 자 그러면은 형 이게 뭐 하려고 수소로 하냐 전기로 하지,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일단 초등학생도 알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우리가 아는 수소는 우주에 75% 있습니다. H2O죠. H2O. 여기 앞에 H가 수소죠. 자 수소인데 문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수소는 거의 없어요. 섞여있기 때문에. 과학자 형님들의 말에 따르면 어딘가에 수소들은 다 섞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H2, 이수소라 그러죠. H2 같은 형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수소를 모아서 이렇게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H2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잖아요? 그럼 수소와 전기는 사실상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에너지 운반체로 똑같아요. 자 이거를 조금 이따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겁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를 보관시키고 운반하는 대표적인 운반체가 전기예요. 근데 수소도 사실상 전기랑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에너지 운반체예요. 그리고 SS 박님이 생각하시듯이 전기를 생산해서 수소를 만들고 다시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손실이 많잖아.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은 효율이 안 나.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개질이라 그러는데, 가스 같은 거에서 수소를 직접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스나 이런 거에서 수소를 뽑느냐 전기를 뽑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쉽지 않으실 텐데, 뭐 가스건 뭐 석탄이건 이런 거를 전기로 바꿔서 어디로 송전을 하고 배터리 같은 데 저장해서 그 전기를 쓰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어디로 옮기고 수소 형태로 있다가 그걸 전기로 쓰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소를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에너지 운반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지 수소차가 아니라 저 수소가 궁극적으로 전선이며 뭐 지금 송전탑들 많잖아요. 그런 걸 모두 다 대체한 수소 경제로 갈 것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수소 경제. 연료가 없애고, 연료나 전기가 우리 들어온 데까지 선이 다 없고, 수소, 한마디로 우리의 뭐라 그러냐, 가스관을 통해서 오는 수소를 전기처럼 쓸 거다. 그럴듯합니까? 한마디로 전기를 만들 필요가 없고 계지를 통해서 수소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다. 뭐 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쉽지 않지만 잠깐 보시면은 현재 글로벌 수소 생산의 거의 100%, 거의 96%가 여기에요. 계질이라 그러죠. 화석 연료를 곧바로 수소로 바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는 여기 있긴 한데, 전기분해가 워낙에 비싸고 효율이 안 나니까 이거 잘 안 해요. 이거 잘 안 하고 자 계질을 해서 만듭니다. 그 계질이란 거는 이거죠. 용어 설명 잠깐 드리면은, 자 천연가스 계질이라 그래서 천연가스를 쫙쫙쫙쫙쫙쫙쫙쫙 온도를 높이면은 여기서 수소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한, 아니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다시 수소를 전기로 만들면은 비효율인 거 아니냐, 그건 전기분해인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잘 안 하죠. 천연가스에서 곧바로 수소를 뽑는 그런 양식을 쓰는데, 그러면은 방식이 이런 거죠. 천연가스를 뭐 터빈을 돌리건 어떻게 되건 천연가스로 불태우건 여기서 전기가 나오느냐 여기서 수소가 나오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생수소라고 딴 거 만들면서 그 석유 같은 거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네를 같은 거를 뭐 불태우고 걔네를 어떻게 화력발전 같은 걸 해서 전기를 뽑느냐, 얘네에서 H2를 뽑아서 갖고 있느냐, 이걸로 보관하느냐, 이걸로 보관하느냐, 이걸로 옮기느냐, 이걸로 옮기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소 경제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지금은 당연히 이거죠. 근데 누군가는, 이 세계의 누군가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자동차를 넘어서 이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는 게 수소 경제라 그럽니다. 수소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 의견을 잠깐 들어보시면, 실질적으로 수소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 계질이나 아니면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소 경제가 갑자기 왜 힘을 받았을까? 이걸 지금 천연가스 계질 같은 걸로 가스를 수소로 바꾸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대량 생산 얘기가 나오는데, 야 그러면은 수소 경제가 요즘에 갑자기 나이죠. 1, 20년 전부터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천연가스가 뭔가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천연가스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잠깐만 이게 많아지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천연가스가 왜 많아졌겠어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급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중에 셰일가스입니다. 가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야 여기서 수소를 뽑으면 지금 뭐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이걸로 운반하고 이걸로 보관하고 여기서 전기로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데,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러시아 동토 땅을 파헤쳤더니 수소가 뭐 응축 얼어있는 동토 땅을 한 1억 평방미터 정도를 발견했다, 그러면 아니면 수소를 만드는 정말 믿기 힘든 방법을 발견했거나 뭐 운석에서 끌어오는 방법을 발견했다면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소 관련, 수소 경제 이런 얘기는 이런 거죠.
전기랑 똑같죠. 만드는데 얼마나 경제적이냐, 생산하는데 저장, 운송하는 인프라가 돼 있을 것이냐. 자, 요게 지금 수소 경제의 어떤 이슈인 거고, 저게 만약에 되면은 토요타가 최근에 만든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이 그 전신주가 없는 거예요. 전신주가 없이 요 아래 도시가스가 들어온 것만으로 여기 있는 전기를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 토요타가 꿈꾸는 수소 경제의 한 모습이죠. 세상에 전기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전신주가 없는, 지금 막 거미줄처럼 돼 있잖아. 전기줄이 거미줄처럼 돼 있는데 이 수소를 하면은 도시가스 관 하나면은 사실 모든 게 해결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현실화되지 않았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 되게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웃기고 있네 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웃는 사람이 당연히 전기차 회사 사장님입니다. 전기차 회사 CEO가 보기에는 무슨 콩 까먹는 소리를 하냐고, 지금 무슨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냐고 엄청 뭐라 그러죠. 야 이게 장난하냐, 효율이 나겠냐 그게. 야 수소를 만들고 저장하고 뭐 수소를 다시 보내는 게 이거 어렵잖아. 전기 쉽잖아. 쉬운 거 하자. 수소는 에너지 저장 메커니즘이 에너지를 만들 그 자체가 에너지 보관체긴 한데 그런 메커니즘이지, 그거 만들고 이런 지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전기차 CEO니까 뭐 수소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반대론자가 이제 머스크 형이고요. 머스크 형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수소 뭐 어쩌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거기다 대고 진짜 이 단어를 썼거든요. 불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소똥 같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토요타가 열받아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자기들의 그런 수소 경제, 수소 미래에 대해서 대놓고 불 이런 거라고 저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머스크 얘기하니까 이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토요타가 만든 거예요. 우리 계획이 불 이걸 거 같냐, 불 이게 죄송합니다. 밥 먹으시는 분 있으면 죄송한데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불 그거에서도 fuel 수소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겠다고 이걸 만들어서 머스크한테 보였어요. 이게 잘 만들어서 이게 바이오 가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퓨리파이드 가스를 하면은 이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지금 수소가 나오고 하이드로젠이 나오고 있죠. 지금 충전을 해요. 실제로 불로 가는 차가 가게 됩니다. 가스 개질을 한.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여기 있죠. Fueled by everything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토요타가 그걸로 이분한테 한 방을 먹이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은 수소 경제라는 걸 대충 봤으니까 수소차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는 저런 생각을 깔고 있다. 단지 수소 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수소라는 거를 전기 보관체로 전기를 대신할 수 있는 저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야 그건 그렇고 이건 아시죠? 수소가 왜 그 자체로 에너지인지 너무 쉬우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물에다가 전기를 넣고 찌지지지직 하면은 수소하고 산소가 됐죠. 기억나시죠? 과학실에 가서 찌지지직하고 지지면은 수소하고 산소로 됐잖아요. 물을 넣고. 자 그럼 반대로 수소에다가 산소를 더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뿅 하고 이 전기가 튀어나오면서 물이 되겠죠. 물에다가 전기로 지지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됐는데, 수소가 있다면은 산소를 넣으면은 전기가 튀어나오면서 물이 되겠죠. 우리는 요렇게 가는 거를 물분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렇게 가면은 전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했다고? 아니 뭐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했잖아. 여기다가 뭐 이렇게 넣고 찌직 지지면은 여기는 산소가 모이고 여기는 수소가 모입니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불 붙여보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걸 반대로 돌리면은 수소에다가 산소를 넣으면은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쉽죠. 달릴 때 물이 나오죠. 차 아래서 물이 쫄쫄쫄쫄쫄쫄쫄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저 배터리 시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시선이 이런 시선을 많이 갖고 있어요. 드디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뭐가 바뀔 때 대부분 통과하지 못하고 많이 죽는 계곡이 죽음의 계곡이라는데, 거기를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발점에 전기차가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만. 아까 그런 이유로 전기차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이유로 이걸 많이 하는데, 전기차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거든.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은 다 달려있잖아. 다 달려있어요. 누군가 이길지, 심지어 수소 전기차, 그것도 전기차니까 뭐 현대가 이길지 BMW가 이길지 GM이 이길지 애매한데, 확실한 거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뜨면은 당연히 얘네는 뜨겠네? 행복 회로를 돌립니다. 행복 회로를. 지금부터는 약을 파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뜨면은 자동차 시장은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쟤들은 이거 쓸 거 아니야, 배터리. 야 이거 아니겠냐. 올라가겠지 쟤네가 뜨면은. 잠깐만. 야 그러면은 계산을 하는 거지. 어떻게 계산을 해? 앞으로 전기차가 몇 퍼센트 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30%까지 늘 것 같아. 몇 년 내로 전기차가. 거기다가 전기차 하나에 배터리가 몇 개 들어가더라. 아 잠깐만, 핸드폰 하나에는 배터리가 원 배터리 들어갔는데 전기차에는 대충 세봐도 예를 들면은 뭐 한 300 배터리가 들어간다. 야 그러면은 300 곱하기 전세계 자동차 시장 자동차 대수 곱하기 30%를 곱해요. 30%가 전기차라니까. 이 결과가 앞으로 늘어날 배터리의 양이잖아. 초등학생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동차 한 대 배터리가 300기가 들어가. 근데 앞으로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30% 될 것 같아. 그럼 전체 자동차 곱하기 30% 곱하기 배터리를 하면은 저게 내 거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행복회로가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행복회로냐? 배터리 입장에서 이 배터리 시장이거든요. 이렇게 커지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미 다 왔으니까 별로 안 커지고, 그러면은 2027년에는 드디어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을 수 있다. 대충 그런 식으로 계산했겠죠. 이거 몇 퍼센트 상향되고 몇 퍼센트 증가하고 1년에 배터리 몇 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증가할 건데 그러면 시장 규모가 곱하기 가격을 하니까 능가할 수 있다. 그럴듯합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돼. 100%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거 전망이야, 전망. 한마디로 약 파는 거죠. 이 약이 몸에 좋은 약일 수도 있고 안 맞는 약일 수도 있어요. 이거 봐라, 이게 우리의 미래다. 이게 나의 시장이요, 이게 나의 돈이다. 와, 행복회로를 돌려. 와,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 물론 깔린 건 이거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이 정도 이제 증가한다는 가정을 까는 건데 가정부터 만약에 이게 29%가 아니라 2.9%면은 뭐 그냥 없던 얘기 하면 됩니다. 29%여야 되는데 연평균 2.9% 증가하면은 그냥 없던 얘기하면 돼요. 29%면은 그게 맞을 수 있어. 29%. 저 큰 자동차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자 좋아, 그럼 행복회로를 막 돌린 다음에 자 그러면은 세계를 보는 거야. 세계를 딱 봤어. 2017년 2018년 좋아, 어디가 많이 했었나 딱 보니까 CATL, 이거 중국입니다. 중국이 17.3%, 중국 회사가, 파나소닉이 한 19.2%, BYD 중국이죠. 중국 전기차에서 9.5%, 우리나라 LG 여기 있죠. LG화학 8.7%, 삼성 SDI 4.8%. 2017년에 오호, 거의 빅5 정도급이죠. 빅5 안에 두 개가 우리나라가 들었네. 행복회로를 막 돌리면서 2018년에 봤어. 야 근데 2018년에 연간 성장률이 CAT 1등 회사가 2배가 났어요. 134%. 야 파나소닉은 94% 뛰었어. BYD도 110%. 야 성장률이 이게 지금 2배가 된 거거든. 배터리가. 우리나라 LG도 정말 수고해서 50%나 올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뒤로 갔습니다. 이건 50% 성장하면은 성장이 못한 MS가 뒤로 갔어. 50% 늘렸는데 삼성 SDI는 24%밖에 못 늘었으니까 많이 뒤로 갔겠죠. 뭐 여기 AESC는 100% 늘었어. 와, 전세계 빅5가 전체가 지금 성장률이 2배씩 뛰고 있거든? 저걸 보면서 이제 아까 행복회로를 점점 강화시키는 거지. 야 맞나보다. 야 맞나보다.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업체들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잠깐만, 야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뭐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 굉장히 미래 산업이고 미래에 많이 쓸 것 같고 지금 빵빵빵빵 터지고 있는데, 그리고 너도 나도 지금 전세계 기업들이 제조잖아요. 여기 미국 회사 하나도 없죠. 거의 없어요. 중국, 일본, 한국이거든요. 이거 중국, 이거 일본,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 한중일이 다 머리 받고 있어. 이거 왜일까? 이게 제조업이잖아. 미국 업체들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많이 써요. 그때 말했던 무슨 뭐 AI라든지 뭐 지금 뭐 인터넷 관련된 뭐 구글, 뭐 MS, 뭐 아마존 전부 다 소프트웨어죠. 제조업은 한중일이야. 제조업은 한중일. 머리 받고 있어. 한중일이 머리 받고 있는데, 옛날 이런 것과 비슷한 산업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답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생각나잖아요. 10년, 15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반도체가 너무 생각이 나거든. 그거랑 지금 상황이 비슷하니까, 자 그러면은 반도체 어떻게 됐지?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시장이 커질 걸로 생각하고 모두가 뛰어들어가서 머리 박치기를 했다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만큼이 망했잖아요. 이게 미래 산업이다. 맞았지. 앞으로 커질 거다. 맞았지. 너도 나도 뛰어들어. 좋은 판단이었지. 근데 못 버티면은 다 망했습니다. 그때 다 망하고 여기 살아남은 삼성, SK하이닉스 뭐 이런 데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꿀을 빨고 있잖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당연히 배터리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 그 생각이 들으면서, 야 누가 살아남았냐? 삼성이 왜 살아남았지? 덩치가 크니까. 자금력이 되고 생산 단가가 내려갔어. 오, 그러니까 2차 전지, 이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능력 증가 계획입니다. 잠깐만. 야 이게 뭐씨 맨날 쓰는 표현이지만 실화인가 싶어요. 이게 지금 야 이게 2배 안 늘리면은 바보입니다. 나는 살겠다. 이 치킨 게임이 시작되더라도 나는 덩치로 보건데 나는 살겠다라는 걸 지금 모두 다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잖아. 지금 2배 안 되는 애 없어요. SK이노베이션은 심지어 5에서 20이니까 이거는 뭐 4배잖아요. 4배? 지금의 4배가 되겠다. 한마디로 3배가 순증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거든. 뭐 남들도 비슷하니까 2배면은 되게 얌전한 계획입니다. 삼성 SDI가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고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사장님이 얘기하시거든. 그 수익성 위주가 100% 증가입니다. 2배밖에 안 됐잖아요. 15에서 32. 얌전한 계획인 거예요. 얌전한 계획. 삼성 SDI는 조심스러운 행보입니다. 저게. 나는 지금 15만큼 생산하는데 30이 되는 거는 너무 조심스럽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행보인 거예요. 2배가. 자, 이걸 모아서 이 많은 분들의 그 치킨 게임을 향한 꿈과 야망을 모아서 하나의 장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저 많은 분들의 계획을 다 모아 봤더니 여기서 일로 가더라. 이게 모아 봤더니 이게 최소 3배다. 다 모으면 이렇게 되잖아. 일단 3배야. 일단 3배. 전망치니까 쟤들이 다 한다는 거를. 잠깐만,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우리의 꿈과 미래인가? 물론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했던 머릿속에 이게 살포시 걱정이 되는 거죠. 옛날에도 비슷한 걸 하다가 10개가 3개가 됐는데 10년 20년 전에 그 짓을 하다가 10개가 3개가 되는 참사를 맛봤거든요. 이게 나는 아니겠지. 요게 나겠지. 여기서 없어진 게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첫 번째, 살아남으려면 커져야겠죠. 첫 번째는 커져서 살아남겠다. 두 번째는 손을 잡겠다. 손을 잡아서 살아남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손잡기. 살자. 이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반도체 삼성이 뭐 반도체 인텔이 되리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 커진다는 10년 뒤 올지 20년 뒤 올지 모르는 이 시장에서 나는 살아남겠다. 손을 잡는 거. LG화학, 중국 지리자동차 손잡았죠. SK이노베이션, 폴크스바겐과 손잡았죠. 빅딜 다 손잡고 살아남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복회로 많이 돌리셨죠. 저 행복회 결과가 슬슬 나옵니다. 당연히 저 훌륭한 분들도 행복회로 많이 돌리셨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래? 투자다. 간다. 가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 대표적인 3개 이제 배터리 완성체 업체인데 지금 LG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여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야.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이게 뭐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그룹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LG는 그냥 박았어요. 말이 1조라고 나오지 조금 이따 보여줄 텐데 한 13조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LG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봐. 옛날에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휴대폰 이게 나왔을 때 뭐 2G 어쩌고 하다가 절로 가고 반도체 했을 때 그래 LG 반도체 우리도 한 건 해야지 했다가 뭐 정경련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다가 팔렸잖아. 현대한테 반도체 넘어가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됐어요. 죽소서 남조 쓰니까 핸드폰 제때 못해 반도체 남조 배터리 이건 아까 전에 행복회로 돌려보니까 야 메모리 반도체보다 커질 수 있어. 자동차 하나에 배터리가 몇 개 들어가는데 자동차 쫙 깔린다는데 이 시장은 버릴 수 없다. 자 4년간 10조는 자동차 배터리만 10조고요. 여기 전지사업 부분에 13조 원 투자기획. 그동안 SK와 삼성에 밀렸던 한을 여기서 풀어야 돼. LG화학,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4년간 10조, 배터리 전체는 13조. 엄청난 투자죠. LG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장이 밝다고 보고. 물론 이렇게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근에 신문기사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소송전 한다고 난리예요. 소송전.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LG화학은 지금 뭐 세계 뭐 한 3, 4위 되는 업체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막 요만한데 이제 막 커지려는 회사야. 당연히 따라잡아야겠죠. 막 커지려고 하니까 따라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뭐 인력 이동이 있던지 아니면 뭐 비슷한 걸 만드니까 영업비밀 침해 이렇게 해갖고 둘이 지금 소송인데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과 저는 잘 알잖아요. 예전에 LG가 반도체를 뺏겨서 현대를 갔다가 결국엔 SK가 가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LG가 힘든데 LG가 이번엔 배터리로 승부를 보겠다고 배터리에 13조를 넣었는데 갑자기 SK도 야 나도 해서 지금 배터리 같이 먹자고 SK가 들어오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야 반도체도 지금 가져갔는데 여기서 숟가락을 지금 이렇게 그게 미래의 산업입니까? 이러고 거기가 젓가락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고 이제 숟가락을 올리니까 이제 LG는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이게 미래 산업입니까? 역시 미래에는 SK죠. 이러면서 지금 숟가락을 올리니까 이제 티격태격. 물론 뭐 이제 LG화학 쪽은 인력을 빼간다, 사람이 일로 들어간다 이걸로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뭐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두 그룹이 동시 제소하고 지금 뭐 SK, LG 그룹 간 갈등으로 지금 사활하고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과 2배밖에 늘리지 않겠다는 조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SDI는 조금 한 발을 빼고 조금 둘이 저렇게 싸우니까 잠깐 쳐다보고 있어요. 잠깐 잠깐만. 형들 너무 밟는데 나는 2배라고 많이 큰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이쪽은 뭐 한 3배 뭐 이쪽은 뭐 난 4배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형들 센데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뒤가 없이 그냥 무대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밀고 나가는. 차입금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차입금이 7조에 재무구조 악화 당연하죠. 지금 당장도 많이 늘어났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먼저 쏟아붓고 나중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돈을 쏟아붓는 건 지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차입금이 올라가고 빚이 많아지겠죠. 자, 이게 성공을 하면은 지금 씨앗을 뿌린 게 나중에 커다란 산과 숲이 될 거다라고 씨앗을 많이 뿌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무구조에 압박이 좀 오는 편이고, 사실상 저 정도 투자 계획과 투자가 만약에 단행이 된다면은 LG 입장에서는 13조를 넣은 순간에 주사위는 던졌죠. 이게 가야 돼요. 배터리 가자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던진 거예요. 이건 이때부터 뭐 치킨 게임에서 배터리 가격이 뭐 이렇게 되던가, 뭐 갑자기 트럼프 형이 야씨 무슨 파리 협약이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어렵고 하니까 우리 파리 협약을 좀만 미루자. 몇 년만? 20년만 뭐 이딴 소리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20년만 미루자. 무슨, 자, 지금 환경도 환경인데 우리 나라가 어렵잖아. 그거 지금 언제 하고 있냐? 한 20년 미루자. 이러면은 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멈칫해야 됩니다. 뭐라 그러는 거지 제가? 그래서 미루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미중 그거 좀 거시기한, 하여튼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저런 식으로 치킨 전쟁에 나면은 덩치가 커지던가 손을 잡아서 합종 요행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기술적으로 앞서면 되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배터리 기술이 그러면은 리튬 말고 뭐 리튬 이온 말고 발전할 가능성이 없나요? 그게, 이건 제가 이과가 아니니까 정확하진 않지만은 지금은 액체 쪽인데 이 리튬을 고체화 시키자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지금은 리튬액에서 흘러가는 거잖아. 액체에서,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액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고체로 만들면은 또 효율이 좋지 않냐. 이게 고체, 전고체라 그러는데 대세가 될 수도 있다. 전고체 에너지, 뭐 포스트 리튬 시대 메가 트렌드는 전고체 에너지다. 고체로 만들어 갖고 하자. 고체 이게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장점이 있겠죠. 미래 기술이다 그러니까. 장점은 당연히 액체가 아니니까 폭발 뭐 이게 잘 없을 거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 왜 높냐? 그림만 봐도 지금은 뭐에 담궈서 이렇게 돼 있는데 담근 거를 다 없애고 이렇게 밀 수 있잖아요. 고체면은 그냥 밀어서 쫙 붙이면 되니까 당연히 밀도가 훨씬 올라가겠죠. 얼핏 생각해도, 저같이 초등학교처럼 생각해도 밀어 붙이면 이 가운데 이게 없으면 당연히 딱 붙으면서 이 고체화 되면은 뭔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겠지. 얼핏 생각해도.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입입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액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데 고체에서는 이동이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 기술로 나는 판을 바꾸겠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니들은 지금 그 액체 배터리 갖고 누가 이기네, 누가 10조를 박네, 뭐 13조를 박네 이걸로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지금 뛰어들면은 쟤네하고 진짜 치킨 게임 엄청나게 돈을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데, 야, 그거 말고 아예 한 방에 절로 뛰자. 한 방에 절로 뛰자라는 멋진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발표한 기업이 있어요. 그게 믿거나 말거나 갑자기 뜬금없는 다이슨입니다. 이 선풍기 만드는 회사. 살 없는 선풍기 만들거나 청소기, 멋지게 생기고 값비싼 청소기 만드는 회사죠. 다이슨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2020년 얼마 안 남았죠. 내년이에요. 전기차를 개발할 거다. 야, 니네가 무슨 갑자기 전기차야. 또 쓸데없이 예쁘고 비싼 거 만들려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3조를 붓겠다. 꽤 특별하다. 뭐가 특별한데? 뭐가? 저렴하지도 않을 거래. 당연히 저렴하지 않겠죠. 저는 다이슨 형이 만들었다는 순간에 저렴하지 않을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예쁘고 저렴하지 않겠지. 예쁘고 훌륭하고 저렴하지 않을 텐데 얘들이 뭐를 인수했냐? 보니까 삭티3라는 벤처기업을 인수했는데, 이 기업은 고체 배터리, 앞에 나왔죠. 미래기술. 고체 배터리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가 아니라, 이뤄냈다고, 자, 주장이에요. 주장입니다. 주장. 이뤄냈다가 아니라 이뤄냈다고 이걸 하시던 분인데 얘네를 인수했어. 얘네를 인수한 다음에 뭔가 자신감에 불타서 3조 원을 투자해서 아예 게임을 바꾸겠다. 이건 절대로 이거 그냥 믿거나 말거나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혁신을 해서 지금까지의 전기차와는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건 처음에 저러길래 저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제임스 다이슨 형이 2019년 5월에 편지를 썼어요. 레터 전문 아래 쭉 있는데 그거 가서 보시고, 딴 건 필요 없지만은 배터리 전기차를 개선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다. 일부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뭐 자동차가 뭐 바퀴 휠이 크기가 얼마네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하셨는데 2019년에 나온대. 믿거나 말거나 나온답니다. 형 진짜 나와? 이거 그냥 입만 턴 거 아니었어? 나온답니다. 그래서 과연 뭐가 나올지, 바퀴인데 휠 없는 바퀴가 나오나? 이게 바퀴인데 이게 없는 바퀴가 나오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는데, 2019년이니까 2년 뒤니까 2020년 말이나 2021년에 뭔가 보여주겠답니다. 뭔가 뭘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물론 우리나라도 국내 배터리 업체도 바보는 아니니까,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25년쯤에 전고체 전지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의견은 있는데,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 형들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요 얘기도 가끔 나와요. 아예 공기로 하겠다.
이건 말 그대로 드림입니다. 드림. 드림 꿈입니다. 꿈. 공기로 하고 싶다. 지금 고체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액체잖아요. 액체고 고체인데 그거 말고 이거는 꿈의 전지로 하고 싶다. 하고 싶다. I wish입니다. I wish you 메리 크리스마스. I wish you 리튬 에어 전지가 지금 미래에는 언젠가는 이게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모두 다 꿈과 희망을 싣고 저게다가 지금 들이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옛날에 반도체를 생각하니까 반도체 기업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야 반도체 그 소재 만드는 기업들이 더 많이 올랐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레포트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야 반도체 때도 그랬는데 얘네 지금 뭐야 지금 뭐 전기 배터리를 잘 생각해보면 원재료, 소재 우리는 지금 배터리 제조 여기만 보는 거잖아. 이거는 뭐 전기차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 그러면은 뒤로 돌아가서 여기나 여기에서 승부를 보는 기업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무조건 이거는 뭐 늘어나지 않겠니? 이 배터리는 누가 이길지 몰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똑똑한 생각을 하시는 형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나도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저 맨 앞에 원재료는 이 뉴스를 보면은 일단 중국 형들 거고요. 일단 중국 형들 거고요. 코발트 중국 형들 거고요. 리튬도 2위가 중국 형들이고 이게 대부분 요런 거는 아프리카에 있거나 남아메리카에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 형들이 많이 들어가서 뭐 코발트 같은 경우는 세계 생산량 1, 2, 3위가 모두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뭐 포스코 같은 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야 그러면은 소재가 뭐가 있을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기타 전해 얘기는데 괜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자 이게 양극재 이게 음극재겠죠. 당연히 플러스에 있는 건 양극재 마이너스에 있는 건 음극재 가운데 있는 거는 분리했으니까 분리막일 거고 둘러싸고 있는 게 또 무슨 막이 있을 거고 요런 게 비중이 된다 해서 요 회사는 뭐고 요 회사는 뭐고 요렇게 따집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기술이 나쁘진 않지만은 배터리 쉘 소재에 관해서는 아직은 대부분 중국과 일본의 판인 것 같아요. 소재 자체는 이 표만 봤을 때는 중국과 일본이 기술적으로는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배터리 자체는 우리나라가 기술이 굉장히 좋다 그러거든요. 세계 1등에 가깝다고 하는데 소재에 관해서는 아직은 좀 이제 밀리는.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한중일이에요. 이런 제조업에 관해서는 제조업이잖아요. 대표적인 제조업인데 한중일 3파전. 글로벌 1에서 10업체가 모두 한중일. 형 미국은 뭐하고 있어요? 미국은 뭐하고 있겠니? 전기차 배터리 진짜 왜 한중일이 저렇게 싹 먹고요? 미국은 아예 없잖아. 뭐하고 있겠어요? 당연히 너희들은 여기 깔리는 거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깔리는 거 만들면은 미국은 지금 이거 하고 있겠죠. 여기에 뭘 띄울까? 이 차를 자율주행을 어떻게 갈까?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넷플릭스, 애플, 뭐 아마존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빅데이터들을 어디에 저장할까? 클라우드 만들고 다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거고 뭐 손정희 형도 맨날 나오지만 AI 이것도 다 이거 소프트웨어잖아요? 뭐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고 컨텐츠 소프트웨어고 다 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다 소프트웨어로 가는데 여기 깔리는 건 한마디로 아이폰을 만드는데 아이폰 자체는 중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배터리는 한중일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진짜 강하잖아. 마인드 자체가 제조업 마인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아니죠. 저런 걸 딱 보면은 저기에 만들 재료 제품이 뭐가 들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은 뭐가 시장이 커지고 그거를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통적인 것 같아. 한중일을 딱 보면은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 생각을 못하는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여기 누가 어느 분이 만들어 오신 건데요. 우리나라도 배터리 소재 부품 업체 시가총액 합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올라간 이유는 얘네 가격이 올라간 이유도 있지만은 여기 써있죠. 배터리 소재 부품 업체들이 시장에 신규로 막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시장을 하겠다라고 이런저런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뭐 가격이 오르기도 올랐겠지만 그걸 떠나서 신규로 막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ESS 화재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좀 특별한 현상인데 ESS라고 전기 많이 모아두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 전까지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자꾸 ESS라고 전기를 모아두는 전기 보관소 같은 데서 여기 있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우리나라에서 한 20번 정도 났어요. 신문에 몇 번 났을 거예요. 전기 저장에 있는 ESS 갑자기 터져서 불이 나. 근데 왜인지 몰라.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데 서로 뭐 좀 회피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이 이유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거든. 해외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처럼 단기간에 이거를 설치한 곳도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안 보이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얘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사태인데 저것 때문에 주가들이 좀 한동안 많이 빠졌었어요. 그게 이거죠. 요렇게 내려온 거. 물론 이때 미중 갈등 때문에 지수 전체가 내려오기도 했지만 자 현재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장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말한 게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멋있고 당연히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굉장히 장밋빛이죠. 이렇게 가니까 커질 거다, 이렇게 가니까 커질 거다, 이렇게 가니까 커질 거다. 지금 장밋빛인데 이게 이렇게 돼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주가도 다 올라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실제로 그게 맞긴 맞았죠. 반도체가 뜰 거다라고 예상해서 막 투자해갖고 나중에 떴잖아요. 한 10년, 20년 있다가 빵 떠서 지금 뭐 50조를 버네, 1년에 60조를 버네 하는데 그 전까지 요 기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진짜 누가 죽고 누가 살고 막 이게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꼭 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뜰 수도 있다. 안 뜰 수도 있겠죠. 안 뜰 수도 있다. 여기 나오지만은 모두가 지금은 다 꿈에 취해 있는. 안 빠를 수도 있어요. 야, 반도체는 이러다가 이렇게 갔지만 배터리는 이미 이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이게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은 모두가 장밋빛 꿈에 취해 있는 시장이 배터리죠.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은 전망 자체가 애널리스트형 전망이나 뭐 컨설팅상 전망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보고서나 컨설팅 자료가 모두가 장밋빛이야. 그걸 갖고 이렇게 뭐 IR을 하거나 자료 설명회를 하면은 다 장밋빛이야.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기 어렵긴 한데 일단은 꿈과 희망을 갖고 모두가 들어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과연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조금 정말로 이쪽에 나오죠. 전기차 배터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될지. 이건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투지폰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시간이 걸릴지 현재는 장밋빛으로 도배가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어떤 하나의 제품이 전체 섹터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 메모리 반도체 정도의 크기로 커질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로 많이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